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지역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핵심이죠. 수도권에 비해 인적, 물리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도움 말씀에 중소벤처기업부 배지철 지역기업 정책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자주는 못 듣지만 가끔 듣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 예. 것 같아서 제가 좀 송구합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이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파생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대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위주 공장들이 집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가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가 지방 분권 또 지역 균형 발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조금 더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주 좋은 적절한 말씀인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이제 어떤 표준화되고 단일적이고 이제 저비용 위주의 그런 발전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 소득도 찬바물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방의 이제 유수 대학 카이스트처럼 유수 대학을 설립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이런 것을 기술 거점으로 설치하는 등 이렇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투자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걸 계속 지속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이제 무형의 자산을 창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성장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양성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려면은 단순하게 이제 생산 위주의 그런 역할을 지방에 그동안 해왔는데, 네.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지역 단위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점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국가 균형 발전 선포식을 마련했고, 이제 올해 한 10월쯤에 좀 더 자세한 발전 전략 이런 것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 중소기업부도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걸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역 거점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중기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자체에서 안 도와주면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네. 지자체와도 그 협업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실 그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서 이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이 다 공감하시지만 이제 현장에 있는 수요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도 쌓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은 물론 이제 산업 물적 기반 시설 구축 이런 데 주로 투자가 많이 지방에서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이제 주력을 많이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그건 어떤 서로 그 사람들 간의 그런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협업 이런 구조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중기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전국 단위로 하는데 주로 주력을 했고 그게 이제 지방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돼서 이제 정책 기능을 그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와 협업 구조를 그 갖춰 나갈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원 방식도 지자체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 쪽에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 시도 간에는 각 혁신 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혁신 노력들을 저희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류의 장도 저희가 그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기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 채널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그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의 그 사업 집행에 좀 중점이 돼 있었고 지자체 그 애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은 조금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갈 이제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기부와 시도와의 어떤 협의체, 뭐 저희는 지역 중소기업 정책 협의체, 가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GM 이야기인데요. 그 경영 악화로 인해서 최종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관련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그 소공인들, 소상공인들 타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GM과 협상이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경영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 그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자금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상환 유예를 한달지 이런 조금 그런 시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출 만기 연장을 한달지 상환 기한 유예 이런 시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전통 시장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몰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이제 대응 시책 내용이고요.
근데 정부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 대책에서 두 차례 걸쳐서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상당부의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협력업체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피해만 줄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체 산업 지원 그런 것까지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좀 든든한 마음이 예.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요? 특정 지역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산업 그 육성 시책은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네. 그 경제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걸 특히 이제 지방에는 충격이 더 컸는데 그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산업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이제 주로 그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중기부로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는 주로 이제 산업 육성에 중점이 가 있고 저희는 이제 기업 육성에 보다 중점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처럼 그 지원 방식도 그 지자체를 통해서 민간이 투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각종 그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스크럼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저희가 지원하는 주력 산업도 좀 이제 신산업, 융복합 산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그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 이런 혁신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예. 전환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더불어 그 테크노파크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또 중소벤처기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또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테크노파크가 이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 기업들과 그 기술 혁신 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거의 네트워크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는 혁신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 대학이나 그다음에 지역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도 상당히 그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좀 고도화하고 좀 발전시켜 저희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게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도 하고 있었는데 그 각 지역별 창조경제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창조경제센터는 창업 위주로 가고 저희는 이제 창업 이후에 그 성장 단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렇게 기본 방향은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노파크가 이제 지자체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지자체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저희의 그 연결고리 역할도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사실 지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 기업들이 이 4차 산업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조금 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나가겠다. 뭐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역 특구 제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역 특구는 이제 지역 특화 발전 특구라고 이제 풀네임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지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194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기초지자체의 그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성장 이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9조고 네. 고용은 17만 명, 그다음에 수출을 한 6천억 정도 이상 이런 뭐 성과는 거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강조되는 저희 과제가 그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조금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 특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네. 청년 일자리 뭐 창업 지원 특구 같이 그런 제도도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특구가 지역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더 지지를 해서 더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혁신 특구를 또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혁신 특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역 특구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와 그 협업 이런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활용화시키는데 주로 이제 이건 상대적으로 기초지자체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농산물이라든지 좀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치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지역도 4차 혁명에 대응하려면 조금 신산업이나 신사업이나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이런 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려면 좀 상당 부분 좀 광역 단위로 좀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단위였던 걸 광역 단위로 이제 주체를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구의 대상도 되는 것도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규제 특례 이제 저희는 그 규제 혁신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시허가라든지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이런 규제 특례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특구와 그다음에 이제 추진 유치가 그 광역 지자체가 되는 그런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걸 혁신 특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 특구를 도입하는 그 지역특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 기업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 지역 기업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 기업인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그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은 그런 새로운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간다면 지역 기업도 글로벌 기업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배지철 지역기업 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